헌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EV 에비타의 활용 예를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EV 에비타 이제 구해가지고 어디다 쓸 건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라는 기업이 이제 EV 에비타를 활용해서 자신의 초기 주가, 그러니까 공모 주식의 공모가를 산출해낼 수 있는, 추정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장 많이 EV 에비타 활용해 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B라는 기업이 동종업종인 유사 기업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재가가 있는데 같은 재가 업체인 A재가라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이 A재가는 이미 코스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죠, 코스피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업체가 어떻게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거를 봄으로써 거기에서 EV 에비타를 산출해내서 그거를 이제 B재가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B재가에 적용해서 주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재가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주가가 나오니까 주식수를 곱하면 시총이 나오겠죠. 90억 원. 거기에다가 상장 안 돼 있어도 부채,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영업으로 인한 총이익 이런 것은 장부나 그런 것들의 기록에 의해서 다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B재가가 이제 코스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주가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B재가도 부채,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총이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와 시총 모르잖아요. 이거는 지금 없어요. 왜? 코스피에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코스피에 가 있는 A재가를 봄으로써 거기에서 EV 에비타 비율을 구하고 그거를 B재가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재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A재가 같은 경우 EV 에비타는 어떻게 나올까요? 먼저 EV를 한번 구해볼게요. EV는 어떻게 구하나? 주주가치 플러스 채권자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주주가치는 시총이고 채권자 가치는 부채 마이너스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주가치, 시총을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9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가치,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면 되겠죠. 12억 원에서 2억 원을 빼면 10억 원이죠. 그렇다면 10억 플러스 90억, 100억 원이 되겠네요. EV는 100억 원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는 그냥 총이익이라 그랬죠. 세금 이런 거를 제하지 않은, 제하기 전, before, 제하기 전에 earnings, 총이익. 여기 나와 있네요. 10억 원. 그럼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EV 에비타 비율은요.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죠. EV 에비타. 100억 원은 10억 원을 나누면 10입니다. 그러면 EV 에비타 비율은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B재가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 아는데 지금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EV 에비타는 10이고 그 다음에 EV하고 에비타 B재가 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A재가에서 EV 에비타 비율이 나온 거고 동종업종에서 EV 에비타부터 구할 거예요. 총이익이 나와 있네요. 8억 원. EV는 아직 모르고 EV 에비타 비율만 알죠? 10이라는 거. 그러면 EV 에비타 비율이 10이니까 에비타가 8억 원이니까 EV는 몇일까요? 곱셈 나눗셈인데요. 바로 80억 원이겠죠? 8억 원에 10을 곱한 값이 되니까. 그러면 EV가 80억 원이 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부채와 현금성 자산을 아니까 10-1억 원. 그러면 이 부분이 채권자의 가치가 되겠죠? 채권자 가치는 9억 원이네요. 그러면 주주의 가치인 시총은 얼마일까요? 80억 원에서 9억 원을 빼면 71억 원이겠네요. 그러면 시총이 대충 71억 원이면 동종업종과 비슷한 그런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주가는 얼마가 나오죠? 그거는 발행할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가가 대충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A재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에비타 비율, EV 에비타를 비율을 가지고 와서 동종업체인 B재가가 처음으로 공모를 할 때 공모 주식의 맨 처음 가격을 한번 추산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건 전 시간에 나왔던 퍼와 비교한 건데 어떤 때 유용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 공모할 때 주식 얼마에 공모를 할까? 물론 그 가격에 공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시는 해줘야 되니까 제시할 때 합당한 이유를 대려면 이런 EV, EBITDA로 봐라. 내가 B제가인데 A제가가 이렇게 EV, EBITDA 영업이익 때 EV 기업 가치가 몇 배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이 정도니까 거기에 몇 배인 이 정도 총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어느 정도 발행을 할 거니까 나누기 몇 하면 주가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공모할 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통 그냥 상장이 돼 있는 기업도 EV, EBITDA를 갖다가 공시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의견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한 상태이지만 EV, EBITDA 같이 이렇게 자산, 즉 자본과 부채 이 원초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어떤 주가나 그런 것을 총 가치나 이익과의 그런 배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산출해 봄으로써 요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각에서 기업을 한번 분석해보고 또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데에 EV, EBITDA가 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주가가 없기 때문에 퍼나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또 EV, EBITDA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너네 총이익 얼마야? 그죠? 너네 지금 총 가치가 얼마야? 이래가지고 상장 기업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